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내부감사의 역할 및 전문적 수행에 대한 이해 부분을 강의하게 된 오렌지 라이프 생명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기섭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은 이 강의 내용은 어떤 저의 개인적 주관과 어떤 의견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제가 속해 있는 뭐 회사나 이런 부분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1년도에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부서가 감사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감사 업무 한 18년, 19년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법 업무를 한 11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직장 생활 한 30년 중에서 내부 통제나 그 다음에 감사 업무에 거의 제가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자체는 지금 이제 회사나 그 다음에 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의 어떤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비감사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내부감사의 역할 및 전문적 수행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케냐 나이로비에 머물고 있다는 이제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은 저커버그가 케냐 정보통신부 조셉 무체로 장관과 점심을 먹는 모습을 그의 페이스북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케냐의 어떤 장관과 저커버그가 밥을 먹는다 이러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케냐에서 뭔가 저커버그에게 배우려고 하거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목적은 그 지금 현재 모바일 머니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건 케냐입니다. 그래서 저커버그가 이 모바일 머니에 대해 배우려고 이 케냐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모바일 머니니 디지털 화폐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훨씬 우리보다 선진국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실제로 모바일 머니의 선두주자는 케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케냐는 어떤 은행이나 ATM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월급도 휴대폰을 통해서 모바일 머니를 제공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듯이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케냐가 모바일 머니의 선두주자다, 이런 부분은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은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는 이것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극찬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커버그 외에도 어떤 IT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케냐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모바일 머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요즘 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원래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할 때는 위에 5가지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도입을 검토하고 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래에 이제 3개 부분은 각 국가에서 개발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런데 원고를 작성할 때는 준비되고, 또 이걸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녹화할 때쯤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뭐 어떤 러시아 백신을 도입할까 고려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달될 시점에는 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생각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어느 백신이 더 효과적이다, 어디는 나쁘다,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심정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이 백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선호도를 보이느냐. 그것은 꼭 백신에 대한 어떤 과학적 이런 어떤 성격이 아니라 평소에 그 나라들이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우리 선호도의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도 점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과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회사의 어떤 경우는 좋지 않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정보도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조직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요즘 우리나라가 ESG다 이래가지고 환경과 사회와 그 다음에 거버넌스 조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떤 칼럼을 보니까 E와 S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으나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발전할 분야가 많다. 그래서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부 감사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발전해 나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부 활동을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드라이브를 하는 차로서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말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3가지 톨게이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제일 위의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톨게이트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인데 과거에는 30km 이상을 달리지 못하도록 혹시 이렇게 되면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80km까지 달리게 되어 있는데 이 80km라는 것은 안전을 고려한 속도이기 때문에 아마 100을 이상 달려도 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80회라는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왜 이 3가지 그림을 했냐. 자, 이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서 간단하게 봤을 때 변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런 조직에 만약에 첫 번째 톨게이트만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가상을 했을 때 내부 감사의 어떤 많은 역할은 금액의 공금의 유행령 또는 물리적인 어떤 안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감사의 테마가 잡히겠죠. 하지만은 이제 하이패스라는 개념이 넘어오면서부터 감사의 기능이 공금 유행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전이라든지 물리적인 이런 역할도 물론 감사의 영역이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내부 감사인들이 많은 감사 영역을 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 그림에 있었던 감사인의 요구되는 기술과 이 마지막에 하이패스에서 요구되는 감사인의 기술은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자체가 개방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들은 디지털이라든지 정보활동, 그 다음에 정보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배우려고 노력해야만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내부감사 부서를 또 내부감사인이 영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는 지금도 신임 임원 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감사문을 맡고 이러면은 되게 강경한 어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을 견제하겠다,
감시를 하겠다, 조직에 기강을 확립하겠다. 물론 이것도 내부감사 부서에서로도 별로 뭐 그 역할이 아주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감사부서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탐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능이 이제 점점 더 여기 보이시는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뭐 어느 쪽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점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역할도 비중의 차이가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떤 좋은 사람들을 이끄는 선생님,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피감사인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어떤 지원이라든지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감사인과 같이 감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내부 감사의 어떤 가치나 그다음에 피감사이나 조직에서 내부 감사 부서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또 감사 부서에서 의견을 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점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보면은 뭐 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금융회사의 어떤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감사를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감사부서에 가면은 정말 감사를 잘할 수 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지점장 하면서 많은 잘못을 해봤기 때문에 딱 가서 보면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나는 좋은 감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뭐 농담이 되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진담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좀 극단적인 경우는 조직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문책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평가를 하면은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감사인들은 어떤 잘못을 잡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감사인들이 의견을 내고 이렇게 했을 때 피감사인들이나 우리 동료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잡는 게 내부 감사의 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을 생산적인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신뢰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점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 뭐 소위 말해서 내가 잘못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좋은 감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저분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거나 혹은 들어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어떤 내부 감사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분들한테 감사인들인 어떤 부분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내부 감사 부서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외국과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직도예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임감사위원이 감사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전혀 사장이라든지 조직과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뭐 이게 조직마다 그 지배 구조가 다르고 그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틀렸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식으로 저렇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외국의 사례라든지 정말 내부감사부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조직의 어떤 조직도를 봤을 때는 아래 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감사부서는 관리적으로는 어떤 대표이사의 관리선상에서 있습니다. 관리선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연봉을 받거나 직원으로서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대표이사가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어떤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부감사부서는 이제 다른 부서와 동떨어진 부서가 아니라
다른 현업 부서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조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 부분으로 그려져 있는지 아래 부분으로 그려져 있는지. 이걸 뭐 위에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변경될 수는 없지만은 감사인들의 어떤 자세나 그 다음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생각 정도는 아래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해야만이 감사인들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감사부서도 그 가치를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조직을 봤더니만은 감사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이사랑 공유하지 않는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사업 계획을 거기다 보내는 것은 마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조직에서 통용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이라든지 내부감사 부서들은 이 사업 계획들을 경영기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나 그 다음에 경영진들이 감사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조직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인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부서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감사부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어떤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감사부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경영진과 좀 더 소통을 늘리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부 감사를 하시면서 먼저 감사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만약에 이제 내부 감사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내부 감사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는 부서. 근데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은 수단에 해당하는 거지 내부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부 감사는 내부라는 단어가 붙은 이상 전체적으로 어떤 내가 속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원될 수 있고 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부서로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인은 먼저 내부 감사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환경 또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내부 감사인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아무리 좋은 어떤 도구들이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내부 감사 관련돼 가지고 조직들이 컨설팅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고 난 뒤에 정말 그 내부 감사 조직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느냐 근본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한 거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도 제가 본 바는 많은 기업들이 그냥 컨설팅이고 업무는 예전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 감사인들이 우리가 내부 감사 부서에서 위치를 알고 역할을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또 그런 것들을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몰돼서 미래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과거에 그려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래에는 좀 더 어떤 부분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도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만큼이나 뭔가 생산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 이제 감사 담당 임원을 갔더니만은 그 임원 이제 감사 상근감사 위원이 되시는 분이 뭐 농담처럼 말씀하셨겠지만은 감사부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감사부서가 어떤 부서가 가만히 있는 게 조직을 도와줄 것 같으면 그 조직이 왜 그 근본적인 자기 조직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직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는 생산부서로 생각하고 감사부서도 뭔가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규정을 어긴 걸 지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어떻게 업무를 개선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함으로 해서 감사부서가 생산적인 부서인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는요. 법률과 사규 이런 위반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사 기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피감사인들과 소통을 함에 있어서 기준의 객관화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부 감사인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감사를 해서는 나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로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부서 부분에서 대해서 항상 피감사인들도 동의할 수 있는 객관성,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도구, 양식,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재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양식이나 어떤 업무의 방법이 변경해야 될 건 없는지 또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감사부서의 어떤 전문성, 감사부서의 선진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는요. 뭐 감사 뭐 일을 잘하면 된다 이러지만은 감사조서의 작성법,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작성에 있어서 완결성,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는 점점 감사 부서에 대해서 컨설팅적 기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은 감사 업무보다는 컨설팅 업무가 더 어렵습니다. 피감사 부서들도 주로 이제 그냥 편의상 제가 피감사라 부르는데 원래 감사 이론상 감사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내부 감사 부서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단지 어떤 감사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인과 같이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또 우리의 감사인의 고객이다 이런 시점으로 보자 해가지고 이 감사 이론에서 피감사인이라는 용어보다는 감사 고객이란 클라이언트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감사인들이 먼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이런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가 많은 생각을 개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감사인이 자격증을 따거나 또는 좋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우리 동료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업무고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업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과연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정신적으로나 그다음에 어떤 인지적으로 그다음에 학습적으로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감사인이 항상 전문성 향상을 노력해야 되고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감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잡는다 쉽게 말하면 지적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감사 고객과 같이 소통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사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끌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 부서는 외부 감사 부서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 감사, 그 감독기관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업무에 대해서 감사는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 아주 뿌리 깊게 박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기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내부 감사 부서는 우리 동료들과 같이 하는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료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단지 나는 감사를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감사를 받는 사람, 또 저 사람은 감사 고객이고 내가 감사를 하는데 자료는 속이지 않을까 이런 불신보다는 좀 더 신뢰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같은 발전을 생각하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뭐 물체든지 이게 계속 발전하려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퀴의 두 바퀴처럼 계속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굴러가야만이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고 이렇게 할 때 보시면은 이 어떤 당장 어떤 걸 배워서 다음 달에 감사에 써먹고 싶다. 아니면 이거 배워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쪽에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물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에 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배우는 것을 누가 저희 얼마 전에 누가 이제 감사 강의 커리큘럼을 짜달라고 제가 감사 이론 이렇게 하니까 수강생들이 감사 이론 하면은 되게 따분해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안 배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알고 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감사 이론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뭘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은 감사 이론을 알고 내가 감사를 안다고 생각을 할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됐죠. 어떤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자료를 본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점을 배워서 빨리 감사를 하고 싶다. 하지만은 두 개의 기능이나 두 개의 역량을 골고루 감사인들이 갖춰야만이 제대로 좋은 감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조직에 대한 역할,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감사 조직뿐만 아니라 감사인들의 비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감사 조직에 이렇게 있는 것이 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나는 이 감사 부서에 있었던 직장 생활이 나의 어떤 긴 직장 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부 감사를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해서 감사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감사 업무라는 것이 어떤 경우는 뭐 힘이 있어 보이면서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되게 정신적으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치 나의 그 어떤 꽃감 빼먹듯이 나의 어떤 정열이라든지 지식적인 부분을 다 빠져나갔는데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인들도 오히려 감사인들이 어떤 승진, 그다음에 연봉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같이 이제 동료들이 구축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인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체계적 감사 기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또 감사인들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서로 토론하면서 만들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은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책을 사보기도 하고, 또 대학원을 가거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같이 길러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복돋운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니까 일을 안 해.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오히려 공부하고 학습하는 사람을 좀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면은 감사부서는 발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서로 학습하시고 서로 발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예, 길지는 않은 강의지만은 또 앞부분을 너무 이제 또 어떤 이론적인 부분, 체계적인 부분 하면은 또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따분해 하실 수도 있고, 길지 않은 부분이지만은 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일단은 체계적 감사 접근에서 감사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전략적 감사 계획, 중장기 감사 계획이면서 우리 조직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감사 계획을 세우고요. 또 실제로 이제 감사 수행, 감사 실행, 감사 보고는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사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후 관리는 어떤 발견 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행위를 감사 부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고, 전략적 감사 계획에서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보시면 조직의 업무를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조직은 전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추어진 회사도 있고
전략적 감사 계획이 없는 조직에서 만약 이 업무를 하고 싶다면 잔사 업무 분장을 가지고 이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는데 업무 분석에서 제일 좋은 도구는 전사 업무 분장입니다. 업무 분장을 가지고 또 정결 규정을 보면서 정결 규정에 따라서 이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해 보시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뭐 외부 기관의 감사가 되든 동료 조직의 감사가 되든 이걸 통해서 업무의 위험성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적 감사 계획에서 또 중요한 거는 감사 자원입니다. 주로 감사에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인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우리가 발전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뭐 좋은 툴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절대 인원이 부족한 감사부서는 실제로 업무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그걸 기준으로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사전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사전 준비라는 건 주로 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전에 감사했던 감사조서를 감사인들이 스터디해보는 쭉 보면서 만약에 총무 업무다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총무 업무의 감사조서를 쭉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번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고 또 감사, 피감사, 감사 고객에게는 어떤 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이 자료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 실시를 통보를 하고 또 그걸 피감사들한테 감사 고객들한테 보내고 또 그걸 갖는 것 이것들이 이런 행위가 이제 정보 수집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받고 구체적으로 물론 뭐 한계의 부분이 분기별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좀 더 세분해서 감사 일정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감사 프로그램 작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사 절차서입니다. 감사를 뒤에 이제 샘플로 하나만 이제 가져왔는데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절차서를 한번 가설로서 쭉 써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감사 실행이 되겠죠. 항상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감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사 어떤 수집된 정보를 관찰, 분석, 검사, 질문 등의 기법으로서 테스트를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감사 조서로서 작성해서 일일이 잘 관리를 해서 남깁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감사를 할 때 훨씬 더 비용이나 시간 부분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의 전문성이다. 이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작성된 감사 조서를 보면은 이 사람이 감사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뭐 잡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그리고 이런 체계적 접근이 왜 필요하냐면은 감사인들은 자기가 아는 분야만 감사를 하려고 해요. 전혀 모르는 분야를 감사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체계적 감사 기법을 알게 되면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감사 부서들이 조서 작성한 것을 서로 보면서 검증을 해주고 또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이렇게 하고 발견 사항에 대해서 감사 고객과 확인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감사 업무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또 담당 부서들과 논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완료하고 이것을 경영진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는가까지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감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발견사항이 있다 그럼 3개월 뒤에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럼 정말 3개월 뒤에 그 업무 개선에 대한 입증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점검해보거나 필요하면은 점검을 함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감사에서 발생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까지가 감사의 하나의 완결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제가 속한 조직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순서도입니다. 플로우 차트를 감사 업무에 뭐 어떻게 처음에 영상간 감사 계획을 잡고 감사 계획에서 CA가 감사 담당 임원을 뜻합니다. 그 담당 임원이 승인을 하고 사전 조사를 하고 감사 협조문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사 명령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명령서라는 다 용어를 쓰지 않고 협조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흘러가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제일 보면은 제일 위에 감사 실행에서 CEO가 나옵니다. 이 최고 경영진과 감사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어떤 의견을 받고 감사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제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CEO와 만나서 지금 우리 부서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견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원인이 이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감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을 대표이사와 논의하고 보고합니다. 뭐 그래서 이게 뭐 독립성의 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러면은 또 저는 뭐 운이 좋게도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분하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봐달라.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 감사가 끝났을 때 최고 경영진이 정말 가치 있는 감사를 했고 소통하는 감사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리지 않고 뭐 그냥 감사부서가 혼자면은 궁극적으로 조직에서의 어떤 대표이사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한다. 이렇게 쉽지 않겠죠. 그냥 임기가 있는 상임감사님들은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은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은 근무를 하면서 경영진에게 나의 능력을 어필하고 또 그런 분들이 감사부서에 누가 일을 잘하더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제로 감사인들의 발전에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부서는 독립성이기 때문에 경영진하고 소통을 안 하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사장님들이요 감사 업무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나중에 끝에 딱 보고서 받아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만 듣는다는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고 경영진과 논의를 하고 또 여기서 조금 이제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이걸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뭐 몇 시간이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저기 보고서 및 이행 점검에서 보고서 초안 오른쪽에 두 판에 보시면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서 피감사 부서와 보고서 초안을 논의합니다.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를 피감사인과 논의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상당히 귀찮고 힘든 업무기도 한데 그러면은 피감사인들이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런 부분이 또 보고서 막상 감사를 할 때 동의한 부분도 보고서 할 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그러면은 감사부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으면은 감사보고서 어떤 표현법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피감사인과 같이 조율을 해줍니다. 그럼 피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가 이제 배포가 되면은 이건 우리들과 같이 협의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개선 업무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일처럼 아니죠. 나의 일처럼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감사 보고서는 뭐 저쪽에서 보고한 거 우리와 동떨어진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조하고 싶은 최고 경영진이 되는 감사 고객, 피감사 부서와 좀 더 소통을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발견될 건 다 발견되고 다 이제 성과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같은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료들이 감사 부서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퀄리티 컨트롤 체크리스트라 가지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감사인들의 어떤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툴로 생각을 하고 일단 감사는 여러 명이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한 명이 한 것처럼 동일의 질을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돼요. 물론 감사인들이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잘하고 또 소통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번
감사 고객과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삐걱삐걱 대거나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절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고 어떻게 좋은 감사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요 감사인의 성과 평가를 할 때 좀 더 객관화될 수 있어요. 감사인의 성과 평가를 할 때 뭐 주의 몇 개, 경고 몇 개, 지적 몇 개 이런 걸 한 걸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감사인들이 너무 이제 그런 조금 문책성 부분의 성과를 내려고 조금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감사 수행이 어떻게 잘 하는가를 평소에 파악함으로써 감사인의 성과 평가에 좀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샘플을 보시면요. 여기 감사 계획 부분에서 한 19가지 정도의 업무를 해놨습니다. 여기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계획 부분 가져왔는데 저희 부서가 쓰고 있는 거 보면은 감사 실시에서는 7개의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고 보고서에는 6개 항목, 그 다음에 이행점검은 뭐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어떤 행정적 관리는 17개, 그래서 총 합하면은 한 50개 정도의 감사인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 됐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감사인들이 우리는 뭐 감사가 3명이 한다 이러면 책임 감사인이라는 사람을 지정해요. 이거는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책임 감사인이 작성합니다. 근데 이걸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다 보면은 한 2, 3년 지나면은 자기가 어떤 감사를 맡더라도 그 감사 하나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내가 타인을 관리해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감사인의 어떤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건 구매 업무에 대한 플로우 차트인데 이건 뭐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구매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것들을 말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알 수가 없어요. 또 짧은 시간에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인이 감사를 하기 전에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면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쟁터에 지도를 그려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도 없이 전쟁을 하는 사람과 상세한 지도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전쟁에서 승패가 어떻게 결론날지 원하죠. 참 우습게도 과거에 우리 뭐 선조들은 그 지도를 자세히 그리는 거를 누가 그걸 가져가서 침략의 도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지도를 자세히 그리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침략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참 슬픈 역사기도 한데 그거는 뭐 역사의 부분이고 감사 입장에서는 먼저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플로우 차트를 그려보는 연습을 이건 또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수정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플로우 차트는 우리 부서의 직원이 제가 와서 처음으로 감사 업무를 교육을 시켜서 책임 감사인이 되면서 첫 번째 만들었던 순서도입니다. 플로우 차트입니다. 근데 상당히 잘 그려서 제가 어떤 교육을 할 때 샘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디트 프로그램 감사 절차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업무의 목적 관련 업무에서 이제 감사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아까 감사 절차서 오디트 프로그램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이때는 이 옆에 있는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서류로 남겨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감사를 할 때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꼭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조서나 감사 관련된 서류의 편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강의하는 부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면서 피감사인들 보고
서류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서류가 정리가 잘못되고 이러면 막 지적을 하죠. 하지만은 감사부서는 과연 감사 끝나고 난 뒤에 감사조서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감사를 하게 되면은 딱 바인더가 규격화돼 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끝나면은 캐비넷에 색깔도 그 진한 자주색을 씁니다. 그래서 끝나면 캐비넷을 열어보면은 그것이 쫙 이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서류의 편처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캐비넷을 열어서 금방 그 서류를 찾아서 이 감사를 할 때 사전 정보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감사 끝나면은 이런 것들을 막 관리하거나 폐기해 버리면은 그 다음 감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면은 자료가 되고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감사부서의 자산을 계속 늘린다는 마음으로 편철이라든지 바인드 작업에 대해서 좀 더 마지막으로 신경을 쓰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감사에 전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감사인들이 조금 생각할 부분, 같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